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서초동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이런 우파 집회들도 보고 그 서초동의 조국 수호 촛불 집회도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어제 서초동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 집회의 규모. 지난번 집회는 니은자 형태로 1.2km 도로를 점유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2km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밀집도를 보였다면 7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비하면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 광화문 집회의 면적의 폭, 그리고 이면도로, 그리고 밀집도, 이런 측면에서 광화문 집회가 훨씬 더 규모가 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하철 하차 인원, 그리고 정확한 면적 평수 곱하기 인원. 그런데 광화문 집회의 밀집도는 한 평당 페르미 기법으로 따져서 7명, 8명, 9명까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저께 서초동에서 목격한 것은 다들 꽤 촛불을 흔들 정도로 여유 있게 앉았다는 것. 그래서 한 평당 페르미 기법은 앉으면 4명 내지 5명을 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명 내지 4명. 따라서 아마 지하철 하차 인원을 조사를 하면 서초역, 교대역, 고속터미널역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난번 집회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역시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째, 문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문재인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재인은 열심히 한다. 문재인은 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지지 세력 또는 조국 반대 세력, 문재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번째, 단순히 조국의 문제를 넘어서 조국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촛불로 뽑은 문재인이 무너지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번엔 문재인을 지킨다. 이번엔 울지 않는다. 이번엔 노무현처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노빠 문빠들. 두 번째 메시지, 자발적 문재인 지지 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조폭들에 단합되어요.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도 그리고 우파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항상 여론조사에서 5 내지 10%가 거품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최대 10% 거품을 빼면 문재인의 지지도는 30%입니다. 30%, 많게 잡아서 30%의 문재인 고정 지지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발적 지지 세력의 존재를 서초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좌파의 조직력. 저는 동원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직력을 쓰겠습니다. 왜냐, 많은 수가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신 조직력. 그 집회를 주최하는 측의 시민연대,
그 개싸움 무슨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연대를 포함한 좌파 시민단체 연합 세력의 조직력, 서초동 내거리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600인치짜리 대형 스크린들을 설치하겠다라는 탁현민식의 기획력,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집회 그림을 만들겠다라는 구상.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을 중계했던 중계팀이 오늘 4개 방면의 화면을 스크린에 동시에 띄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중계한 방송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방송국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그리고 치밀한 준비, 대형 무대, 촬영, 보도. 이 좌파의 조직력은 일단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파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이런 집회는 정경심 불구속을 외치는 검찰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경심을 불구속해라. 정경심은 2차 소환에서도 겨우 2시간 40분 조사를 받고 나머지 12시간은 자신이 이미 진술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다 썼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3차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정경심의 지독한 지연작전, 버티기 작전, 건강이 안 좋다는 읍소작전,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작전, 과연 3차 소환을 해서 어느 정도 조사한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어떤 내용으로 청구할 것인가? 저런 서초동 촛불 집회의 압박을 느낀 영장 전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인가? 분명히 현실적인 압박으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미 저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라운드는 조국 사태, 2라운드는 내년 4월 총선, 3라운드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 기간 2년 사이에 벌어질지 모르는 제2, 제3의 조국 사태, 4라운드, 5라운드, 최종 라운드는 대통령 선거. 이미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서 촛불로 탄생적인 정권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시작이 됐고 일단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우파에게 유리한 국면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간의 미북 간의 실무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정원이 조국 사태를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흘렸던 11월 김정은 답방설. 저는 그때도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김정은 답방설은 물 건너갔습니다. 세인의 관심을 조금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 우파는 10월 9일 더 분발해서 더 많은 분노를, 더 많은 함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화문 집회는 정말이지 10월 3일 집회는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평상시보다 그 일대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인원이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와 빌딩 내부까지 꽉 찼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밀집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 집회는 더욱더 폭발력과 분발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초동을 압도해야 됩니다. 광화문 집회도 30%, 40%, 50% 더 증가된, 그래서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빼곡하게 채우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광화문 서울역의 폭발.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명기한 대로 청와대 앞은 우파의 공간이 됐습니다.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왜냐? 물러나라고 규탄하는 대상이 있는 곳의 앞에 집회는 물러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집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의 날,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리더십 2개, 집현전 학자들과 토론했던 경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탁했던 포용력, 이 두 가지를 결여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그의 심장을 때릴 수 있는 함성을 들려줍시다. 감사합니다.